먼저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울산 구단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K리그와 울산 팬 분들에게는 소속팀 감독을 시즌 중 대표팀 감독으로 모셔 클럽을 떠나게 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난 이후 약 5개월 동안 감독 선임 작업에 고생하신 전력강화위원회 정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전력강화위원회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4월 30일 6차까지 논의를 거쳐 1순위와 2순위로 외국인 감독을 후보로 올리고 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으나 그간 언론에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미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분과의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결국 국내 체류 기간과 그에 따른 부과되는 부수적 비용이 문제였으며 그분의 최종 답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협회는 협상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국가 대표팀 감독 현직에 있었던 분으로 본인 자신은 현재 계약던 직을 정리하고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많았으나 소속 협회와의 관계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력강화위원회는 7차부터 10차까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나머지 절차는 정혜성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사퇴 의사를 표하게 되었고 최종 후보로 결정된 5명을 이어받아 기술이사인 제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자 5명 중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님 1명이었고 외국인 감독 4명 중 1명은 6차까지 과정 중에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1명은 인터뷰 자체가 무산되어 나머지 2명에 대해 제가 지난주 유럽에 가서 대면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중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님의 사퇴 표명 이후 제가 위원장 역할을 이어받아 오늘 감독 선임 발표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10차 회의까지 종료되고 인터뷰를 했거나 무산된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후보 3명을 압축되었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님을 제외한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에 대해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대면 인터뷰를 위해 출장 일정까지 잡은 상황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 기술총괄 이사인 제가 정혜성 위원장님의 역할을 이어나갔는데 최종 회의였던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제가 이어받아 후속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 과정에 대해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분들을 제외한 5분의 위원분들께 화상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면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앞에 설명드린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을 대면 인터뷰하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7월 5일 낮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까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7월 5일 금요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서 밤 11시경에 만났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은 최종적으로 압축된 후보 3인 중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님에게 몇 차례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서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나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축구 팬 여러분, 그럼 왜 제가 홍명보 감독님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여러 이유들이 나오게 된 기준은 외국인 감독님 후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KF의 철학 및 게임 모델 연계를 고려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변형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려 어태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크와 상대에 맞춰서 카운터 어택과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컴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팀에도 지속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경기 템포 조절과 공수 밸런스, 포지셔닝, 기회 창출도 보였습니다. 작년 데이터로 근거로 기회 창출에 한 득점이 리그 1위, 빌드업 1위, 압박의 강도 1위, 활동량은 12위였지만 이것을 해석하면 효과적으로 뛰면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칼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지만 활동량은 하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축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님은 이전 A대표팀, 언더 23세 대표팀, 언더 20세 대표팀,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협회 전무로서 기술, 행정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KF의 철학, 각급 연령별 대표과의 연속성 그리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피릿, 원골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축구가 유지해야 할 정신력, 조화,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2명의 외국인 감독의 교훈을 삼아 팀 내 자유로움 속에 기강은 필요하고 대표팀의 창의성 유지 및 원팀 확립을 위한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 감독의 국내 거주 관련 이슈를 교훈 삼아 K리그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국내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고 연령별 대표와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들이기에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 감독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성과를 더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그 2번 우승, ACL 4강 진출, 2025년 클럽 월드컵 진출, 22년과 23년 올해의 감독상, 언더 20세 월드컵 8강, 언더 23세 올림픽 동메달, 연령별 성공 경험을 각급 대표팀과 공유. 다섯 번째, 당장 9월부터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외국인 감독이 한국 대표 선수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표팀 지도한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과 대표팀 운영은 다르고 단기간 소집 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단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에서 실패한 경험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이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님보다 더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그들의 철학을 우리 대표팀에 입히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덟 번째, 외국인 감독은 인터뷰 결과 각급 대표팀 연계에 필요한 충분한 체류 시간 확보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물론 한 분은 체류가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감독은 이 부분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전 재택 논란 재현 리스크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팬들이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KF의 홍명보의 많은 사랑과 격려 또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인재 기술총괄이사였습니다.